그 화면에 보시면은 영킴 하원 의원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셸 스틸 하원 의원 두 명의 유일하죠. 사실 이제 두 명이자 유일한 한인 연방 하원 의원 중에 공화당 의원으로는 두 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네, 이 두 명의 최초의 여성 한인 의원이자 공화당 의원인 두 명의 의원들이 어젯밤에 애틀랜타에 왔고요. 지금은 다시 또 캘리포니아로 돌아갔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행사가 있어서 그 행사에 참석하러 어제 왔다가 애틀랜타에 있는 기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좀 가졌습니다. 근데 뭐 기자회견이라기보다는 간담회 같이 가졌는데 박성근 회장이라고요. 조지아주에서 한미 우호협회 회장을 맡고 있고 좋은 이웃 되기 운동을 지금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박성근 회장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어서 기자들이 이제 궁금했던 점들 질문하고 대답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오고 가고 대답들도 오고 갔는데 그중에서 가장 저희 관심을 끌었던 제 개인적인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 관련해서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공동 성명서를 만들고 있다라는 소문이 있다. 예.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저지하기 위한 공화당 의원들이 그것을 저지하기 위한 서한을 바이든에게 보내려고 한다. 그 서한을 주도하고 있는 두 인물인 것이고요. 다른 공화당 의원들도 협력해서 그 서한을 같이 이제 바이든에게 보내려고 한다. 아마 내일, 빠르면 오늘, 늦으면 내일쯤 이 서한이 바이든한테 이제 보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일단은 그 종전선언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뭐 이따가 이제 저희가 촬영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전선언은 미국의 의회에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종전선언은 물 건너간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예. 그 기자들 중에는 이제 상식이 모자란 건지 직접 취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놓은 한반도 평화법이라는 그 법안에 사실은 결의안입니다만 그 법안에다가 동의하겠다라고 서명한 의원 숫자가요 30명 조금 넘는 수준이다라는 것. 그리고 공화당 의원은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단 한 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 의원은 거기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따 영상 보시면 아실 거고요. 그래서 종전선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두 의원들이 얼마나 정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물류 대란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둘 다 캘리포니아 의원이다 보니까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이 물류 대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좀 상세하게 이야기 듣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여성 정치인들, 이제 공화당 쪽은 여성 정치인들 진출이 민주당에 비해서는 좀 적었던 것이 사실인데 앞으로 공화당 내에서 여성 정치인들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장려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들도 좀 잠깐씩 나오는데요. 일단은 영상이 좀 깁니다. 한 18분, 19분 정도 되는 긴 영상인데 그래도 좀 길기는 하지만은 제가 그냥 잘라내기보다는 정확하게 보여드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일부러 거의 편집을 최대한 편집을 좀 줄이고 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 두 연방 하원 의원, 우리 한인 연방 하원 의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이분들 두 분을 모실 수 있는 아틀란타가 행복한 거예요. 네. 그동안에 미국 정치인들, 한국 정치인들 많이 보고 그랬는데 정말 저 사회를 이 나라와 지역을 생각하는 진실한 정치인들이에요. 사실 프레시맨 클래스로 저기 들어가면은 캠프에 들어가면은 뭐 안 보이거든. 그런데 내가 뒤로 들은 얘기, 앞으로 본 얘기 다 보면은 너무나 그 자리가 굳어져가지고 이미 아주 정말 그 한국인으로서 한국 혈통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운 것이 너무나 빠르게 그 인테그럴 파워 오브 캐피털 그렇게 됐다고 지금 리더 급에 들어가고 두고 온다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워낙 능력이 있는 분들이지만 그
가진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또 다른 문제거든. 예, 가진 능력은 가지고 있어서 당선이 됐지만 그 국회에 들어가서 발휘를 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엄청난 그 실력이에요. 저희가 여기 온 이유는요, 저희가 그 캠페인 할 때 Winning for Women이라는 오르가니제이션이 있습니다. 그 Minority Women, Veterans, 특히 women candidate들이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뛸 때 그 오르가니제이션에서 저희들을 많이 지지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단체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showcasing the female legislators in Washington D.C. in the United States Congress. 이제 저희들이 거기에 같이 참석하면서 그 패널을 통해서 우리들의 하는 일을 소개를 하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그 단체에서 또 다른 we're trying to pay forward, right? Recruit more women running in the Republican Party. 그리고 we discuss how we can recruit, train, and help more female to run for higher offices. 그리고 저희 그 스토리들을 쉐어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empower 해주고 또 encourage를 해주고 또 같이 walk the halls of Congress 하면서 우리의 그 minority power, minority voice, 그거 presence를 좀 increase 하는데 저희들이 노력하고자 저희 목소리를 add 하려고 그 행사에 참석하러 온 겁니다. 한반도 종전선언에 그 서명하셨던데 그 법안인가 맞죠? 좀 하지 않았죠? 저희는 성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네, 왜냐하면 nuclear weapon을 없애기 전까지는 저희가 그거를 종전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네네. 만약에 그거를 종전 선언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맞죠. 미군이 철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더 디맨드를 하게 될 것 같아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종전선언에는 아직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다.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법안을 상정한 의원님들이 솔직히 한반도에 물론 한반도에 관심 가져주는 거는 감사하지만 그 북한에서조차도 한반도의 종전 선언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하고 벌써 북한에서도 그 입장을 발표한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7월 달에 Congressional Delegation 거기에 의해서 한국을 다녀왔을 때 거기에서도 General Nakamura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The reason why United States forces and the UN forces are in South Korea is to deter potential aggression from North Korea into South Korea,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armistice가 있는 것이지 지금 unilaterally 우리가 미국과 한국과의 그런 입장에서 전쟁이 끝났다 하고 declare 한다고 해서 전쟁이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Per the armistice. 그런 상황에서 볼 때 만약에 그렇게 종전선언을 해서 그런 만약에 법안이 통과가 된다 생각을 하면 그 다음의 결과는 무엇인지 북한이 그거를 핑계로 한국에 주둔돼 있는 주한미 그러니까 미군들을 철수하라고 더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기보다는 조금 더 혼란스러운 상황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의 그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우리 둘 다 마찬가지지만 그 법안에 대해서 저희 동료들에게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this is not the time to unilaterally declare the end of war.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we're trying to use this as an opportunity for them to have a clearer understanding of what is at stake right now. 그리고 미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법안을 상정한 이유가 그 author of the legislation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to bring North Korea back to the table.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북한이 테이블에 negotiating 테이블에 조건 없이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걱정인 것은 백 채널을 통해서 Moon and Biden administration이 joint statement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미셸 의원님과 저와 또 다른 여러 명 의원님들이 바이든 애미니스트레이션,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금 서한을 보내서 저희의 입장을
잘 설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when we go back tomorrow, it will be ready to be delivered. 지난번에 여름에 한국 가시기 직전에 그 다카에 대해서 발의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청소년 이제 추방위의 프로그램을 이 친구들이 여기서 2년 동안 거주하는데 신분을 바꾸지 않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발의하셨는데 공화당이랑 민주당에서 반응은 좀 어떠세요? 일단 그 DACA children을 구제해야 된다는 거에는 그 bipartisan 그 동의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제가 그 서포트하는 DACA related legislation은 보면은 그 부모님을 따라서 여기 왔을 때 부모님들이 그 스테이터스를 adjust 할 때 age out 하는 그 DACA recipient들이 있어요. 21살이 되면 그 전에 부모가 adjust를 하지 못할 경우에 그 아이들은 그냥 age out 돼가지고 부모님들이 eventually legal permanent resident나 US citizenship을 받을 때 그 age out children은 도움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냥 불법 체류자로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법안을 저는 상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21세 이상들은 이제 부모님이 리걸 어떤 그 합법적인 영주권을 받아도 대상이 안 되죠. 그렇죠. 사실은 그냥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제하겠다는. 구제하겠다는 거죠. 네. 항만 문제 지금 해결된 건가요? 항만 문제 지금 안 돼 있고요. 지금 비를 한 3개 정도를 그러니까 인트로듀스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SHIP Act라 해서 그 모든 물건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의 40%가 롱비치하고 LA 포트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런데 보통 때는 배가 한 15개에서 16개 정도 서 있는데 지금 175개가 지금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하기 위해서 첫째는 이제 그 배들이 결국은 커즈를 해가지고 오일 스필이 됐잖아요. 그래서 25,000 gallon이 퍼졌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 안에 그 맵이 따로 있어요. 물 안에 있는 맵이. 그래서 오일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수월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케이블 라인이라든지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일단 SHIP Act라서 25 nautical mile 밖으로 배들이 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Polluters Pay Act. 그러니까 그 배들이 서 있으면서 environmentally 굉장히 unsafe한 지금 상태가 돼 있고 또 그 배들에게 그러니까 물건을 서플라이 해줘야 돼요. 먹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 쓰레기를 나온다든지 그래서 그거 해주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폐할 수 있는 그거를 해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그냥 한 디파트먼이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디파트먼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Transportation Department, Secretary of State, Homeland Security 이게 모든 게 다 연결이 되는데 하나만 해서는 안 되고요. 같이 해서 지금 그 Supply Chain Crisis Act라 해가지고 데모크래트하고 같이 그거를 인트로듀스해서 180일 내로 이거를 solve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걸 지금 그 발의하신 지 좀 됐는데 아직 진짜 지금 그게 네. 발의해서 지금 커미리로 들어갔는데 아, 지금 네. 바젯을 저희가 하고 있어가지고 네. 바젯 때문에 그게 모든 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180일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그러니까 크라이시스가 지났다 하면 언제든지 끝낼 수 있는 그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지적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트러커들 유니언에 있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고. 캘리포니아 자체에 네. AB5라 그래가지고 independent contractor들은 들어와서 일을 할 수가 없게 만든 게 네. 2019년부터 그게 발의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편지를 보냈어요. 거버너한테. 그래서 거버너가 그거를 그러니까 declare state of emergency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게 모두가 바이패스가 돼서 트러커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트러커들이 17,000 트러커들이 매일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반 이상이 거의 못 들어오기 때문에 트러커들 문제가 그 다음에 트러커들이 안 들고 나가면은 그 다음에 그 웨어하우스 문제가 웨어하우스 렌트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 10배로 뛴 거예요. 그래서 물건들을 내려서 그러니까 옮기는 거 자체. 그래서 그거를 다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Supply Chain Crisis Act가 통과하게 되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데 일단 캘리포니아 자체 내에서 그걸 해줘야 돼서 가버너한테 편지를 2 weeks 전에 보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리스폰스가 올지 가능성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가 그러니까 페더럴에서 할 수 있는 그 액트는 저희가 계속 움직이는데요. 가버너 자체가 움직이는 거는 지금 워낙 오버한 policy를 하고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그거를 빨리 해결을 하려면
캘리포니아 주에서 아니면은 주지사, Governor Newsom이 해결을 해줘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 그 CARB regulation이 뭐가 있냐면 Net Zero Emissions 그 regulation 때문에 트럭들이 2010년 전에 만들어진 트럭은 그 포트 컴플렉스 들어오질 못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뉴얼 트럭만 쓰게끔 하니까 지금 트럭들이 많이 모자르는 상황에서 2010 모델 새 걸로 쓰라고 그러니까 그 트럭킹 회사들이 그거 다시 또 트럭을 바꿔갖고 새 걸로 써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트럭들이 있다고 그래도 we are short on drivers. 지금 말씀하셨듯이 캘리포니아의 AB5 legislation 때문에 그 드라이버들이 independent status를 enjoy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런 그 트러클들을 그러니까 드라이버들을 쓰려면은 그 드라이버들이 어느 회사에 employee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가주의 법안들이 이 supply chain disruption을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 법안들이 지금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법들이 가주의 법들이 이제 너무 나빠서 결론적으로 물류 대란의 네. 키는 지금 뉴섬이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근데 그럴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1년에 그러니까 4days까지는 그 트럭들이 그 컴플라이언스 안에도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마저 그거를 트럭들이 자기 온 트럭 가지고 있는 그 오너들이 전혀 못 들어오거든요. 캘리포니아로. 근데 텍사스라든지 조지아라든지 이쪽에서 일하면 훨씬 더 많이 벌고 또 들어오기 위해서 자기네 트럭을 고치는 자체 거기에 인베스트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declared state of emergency를 하기 전에는 그 지금 비를 패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으로 그게 상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빨리 움직여줘야죠. 캘리포니아는 민주당 출신이 주지사고, 그렇죠. 조지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화당 출신 주지사인데 그 사바나 항만이 미국에서 네 번째로 커요. 롱비치, LA, 그다음에 뉴욕, 뉴저지 하고 사바나라고. 근데 사바나 소화량이 2배나 늘었다고. 여기는 그 규제가 이게 지금 얘기하신 연방법 에미션이 지금 주 얘기예요. 주 정책이니까. 조지아에는 발전이 여기에 대한 그 법을 그 유연하게 활용을 해가지고 이 서플라이 체인의 소통량이 캘리포니아보다 2배 반이나 높다고 지금 현재. 그래서 소화가 많이 되고 오히려 거기서 밀려있던 배들이 이 패나마 이쪽으로. 근데 물건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움직일 적에 결국 shipping cost가 2배로 늘어나게 되면 그게 인플레이션의 또 역할을 그렇죠. 해서 그러겠네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게 같이 연결이 돼서 인플레이션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캘리포니아가 오픈해야 되잖아요. 내년에 재선 또 선거하셔야 되잖아요. 디스트릭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Tuesday 다 to Thursday. 그 파이널 맵은 12월 20일 날 나와서 네. 커미션이 이제 그 12월 27일 날 certify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어떤 지역이 어떻게 바뀔지 거기도 민주당이 게리만더링 하고 있어요. 아니요, Citizen 그 Independent Citizen Redistricting Commission이라고 있거든요. 14명이 어. 5명이 리퍼블리칸, 5명이 데모크래트, 그다음에 네, 4명이 명이 인디스가 돼야 되는데 네. 5명 리퍼블리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얘기를 하는 걸 보면 14명 중에 딴 사람들은 다 조용히 있고 데모크래트들만 굉장히 많은 보수를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저께 이제 어셈블리 라인하고 세넷을 경하는데 그걸 듣고 있는데 이게 잘못되고 있구나 그거를 알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오렌지 카운티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 하나 할게요. 이제 용키빌링 하는 젊은 차세대를 위해서 여학생인데 안전한 여학생들처럼 나도 미국 의원이 되고 싶다. 인커리지 말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여성 정치인 일단은 겁내지 말고 그리고 뭐 처음부터 이렇게 갑자기 higher office를 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volunteer 좀 많이 하고 캠페인에 들어가서 그 선거하는 것부터 배우면서
이 돌아가는 그 political environment를 조금 아는 게 좋겠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뭐든지 꾸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들도 뭐 금방 뭐 이렇게 하루아침에 국회에 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이제 이 길을 터놨으니까 저희들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우리들을 쫓아다니면서 멘토 멘티 그런 relationship을 빌드를 하고 우리를 보면서 나도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일단은 겁내지 말라는 거. 예, 저도 이제 우리 할머니인데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인턴십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 그 트레이닝을 해주는, 그래서 그 트레이닝을 굉장히 그러니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어렸을 때부터 같이 volunteer를 해서 패밀리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도 이제 아이들을 같이 키워왔고 같이 사실은 우리가 남편들이 놀러 갔을 때 먼저 남편들은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는 애들 보느라고 정신이 없다가 우리가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volunteer하고 편지 붙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화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volunteer하고 인턴십을 많이 이용하면은 여러 가지 배우면서 같이 올라갈 내가 수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오늘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보면은 어떤 기치도가 나와요. 지금 민주당이 됐든 공화당이 됐든 어느 당이 됐든 미국 의회에 진출을 하는 데는 이분들의 지난 20년, 30년을 보면은 대충 어떻게 하면 그 길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하겠다고 마음 먹고 노력을 하면 되는 나라가 이 나라인데 거기에 가장 내가 본 두 분을 보고 또 내가 민주당이지만 앤디 킴 이렇게 보고 하면은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자기 지역을 위해서 밤잠 안 자고 노력하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돼. 첫째로 그분들이 지나온 걸 보면은 처음부터 위로 덤비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하원에 들어가고 나서 신문에 보고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러나 어떻게 해서 왔는 거를 우리 젊은이들이 알아야 되고 정치 지망생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작을 하면 돼요. 근데 한 가지 더 하면은 이분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당선이 됐잖아요. 초선 아니에요. 근데 뿌리가 나무가 지금 묘목이 섰는데 뿌리가 안 내렸다고. 그래서 뿌리가 내리려면은 내가 알기로는 최소한도 3선, 4선 돼야 그 다음부터 큰 실수 없는 한 계속해서 당선이 되더라고. 그 재선을 시켜야 돼. 이 두 분도 포함해서 앤디 킴도 당선이 되고 우리 한인들이 계속 나가야 돼. 이념이나 다른 거에 우리 한인 사회로서는 신경 쓸 파워가 없어야지. 이렇게 준비되고 실력 있는 캔디데이트를 찾았다는 자체가 한인 사회로서 미국은 물론이지만 한인 사회로서는 너무나 다행이라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 준비 안 된 사람들 국회 보내봐가지고 잘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생긴 게 비슷해가지고 퍼셉션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한 사람이 우스운 짓을 하거나 이상한 일로 당선이 안 될 경우에는 그래서 이분들을 당선시키는 게 우리 애들 후배들을 기르는 길이에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분들은 어떻게 당선시켜요? 우리는 표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선거 때 한 2번 다시 모셔서 퍼너레이션도 하고 100불도 좋고 500불도 좋고 안 되면 50불도 좋고 그것이 이분들은 그걸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나 수표 한 장이 더 들어왔을 때 거기 생겨지는 역할은 생각 이상이라고. 예, 잘 보셨습니까? 네,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영상에 나가니까 제가 직접 채팅도 참여할 수 있고 좋았던 것 같은데요. 많은 의견들이 지금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좋고요. 왜냐하면 이게 다양성이 보장되는 사회가 좋은 사회이기 때문에 좋은 거죠. 예. 그리고 공화당도 똑같은 보수주의자라고 해서 다 한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전부터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다양한 스펙트럼이 서로 공존하고 동화될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런 집단, 그런 사회가 오히려 더
발전적이고 건강한 사회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일률적인 거는 전체주의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한 거죠. 그래서 뭐 누구를 지지하면 우리 편이고 지지하지 않으면은 배신자고 이런 식으로 딱 갈라서 구분하는 식의 생각은 오히려 전체를 하나로 화합하는 데는 좀 어려운 생각이 될 수도 있다.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화면에 나온 분 중에 박성근 회장, 박성근 회장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짧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1980년대 그 당시에는 이 조지아는 완전히 민주당이었던 때입니다. 1980년대 민주당 텃밭이었던 조지아가 공화당으로 바뀌게 하는 서서히 그 움직임에 직접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조지아주가 공화당 주로 빨간 주로 바뀌는데 1등 공신으로 꼽히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한인이 그런 인물이 있다라는 게 오히려 저희는 상당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특이하다고 하면 특이한 상당히 그래서 조지아주의 공화당에는 상당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고 내부 소식통을 잘 알고 있는 뭐 그런 인물이라는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박성근 회장이 하는 이야기는 민주당이다, 공화당이다 이런 거를 떠나서 한인들이 지금 어떻게 해서든 의회 내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라는 그런 소명의식만 분명해 보인다면, 그렇다면 지지해주자, 도와주자라는 것이 이제 박성근 회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히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서 제가 일부러 좀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서로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실 수 있는 거니까, 네,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좌파는 무조건 다 때려 죽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그거 역시 파쇼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좌파가 가지고 있는 원래 건전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지금 이 뭐 바이든이라든가 아니면 뭐 버니 샌더스라든가 낸시 펠로시라든가 이런 급진 좌파들이 아주 심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뭐 스쿼드 이 아이들 얘네들이 아주 심각한 문제를 지금 이끌고 있기 때문에 저 급진 좌파들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좌파들 진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 중에서 중요한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진보가 없이 보수만 이 땅에 있다 그러면은 이 나라는 어느 한순간에 파쇼로 바뀌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한 게 되죠. 그러니까 양쪽이 다 공존하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이제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 강하게 치우친 생각을 하시는 것은 본인 정신 건강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실 거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